페이지에 글을 하나 써서 포스트를 올리고 나면 꼭 그 밑에 관리자한테만 보여요. 일반인한테 보이는 건 아닙니다. 어떤 글을 하나 포스트를 해서 이렇게 뭐 이미지 넣고 글자 넣고 해가지고 하면은 꼭 이 포스트 아래쪽에 여기에 뭐라고 붙냐면 게시물 홍보하기라고 붙어요. 자, 이 게시물 홍보하기 버튼 파랗게 이 버튼이 붙는데 요거를 어떤 용도로 쓰라고 하는 거냐면 요 게시물이 이 포스트가 나름대로 신경 써가지고 의미 있는 괜찮은 내용의 포스트거든요. 친구 여러분 많이 보세요 라고 하면 사람들이 여기 반응을 일으켜요. 라이크 몇 개, 코멘트 몇 개, 쉐어 몇 개, 뭐 이런 식으로. 네네. 그러면 이 라이크나 쉐어, 코멘트 이런 거를 그 대충 지켜보면 여기에 그 페이지 관리자들한테는요. 여기에 몇 명한테 도달되었습니다 라고 도달 수치가 여기 떠요. 관리자한테만 뜹니다. 일반인들한테 다 보이진 않아요. 페이지 관리자한테. 근데 요 도달 수치를 띵 하고 요 링크가 있는데요. 링크를 띵 클릭하면 여기에 이 포스트에 대한 인사이트라고 그래요. 영어를 제가 너무 많이 쓰나요? 한글로 써드릴게요. 인사이트. 네. 인사이트란 말은 그 우리식으로 표현하기가 되게 어려워서 그래요. 그 번역하기도 좀 애매하고요. 통찰이라는 뜻이거든요. 네. 전체를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한눈에 보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바둑을 두는 선수 입장이 되면 사실 자기 수를 다음번에 어디에 놔야 될지를 고민하고 이렇게 한 군데 이렇게 몰입하다 보면 전체 판이 안 보이는데 그 옆에서 혼수 두는 사람은 이해관계가 안 걸려있기 때문에 다 보이거든요. 네. 이 사람이 들 수와 저 사람이 들 수가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저기서 저걸 놔야 되는데 이제 이런 게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를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어떤 이런 이해관계가 특별히 없을 때 상당히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이걸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통찰 혹은 뭐 교훈점, 시사점 요런 의미로 이 인사이트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근데 이 인사이트가 하나하나 보이는데요. 어떤 정도까지 보이냐면 이 글은 전체 토탈 몇 명에게 도달되었습니다. 이 도달되었다는 것은 사람 베이스예요. 사람 명수. 그러니까 한 사람한테 두 번, 세 번 도달됐더라도 그건 한 사람으로 치는 거예요. 그래서 몇 명에게 도달되었습니다. 라고 하고요. 이게 이제 나와요. 그리고 이 도달을 한 결과 그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의 뉴스피드에 스크롤을 할 수 있도록 보여진 결과 몇 명이 반응했습니다. 몇 건이죠. 몇 건의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이 몇 건의 반응의 가장 핵심이 라이크, 좋아요가 몇 개였고요. 댓글이 몇 개였고요. 공유하기가 몇 개였습니다. 라고 나와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보면 숫자가 두 줄이 더 있어요. 여기에 보면 라이크 몇 개, 댓글 몇 개, 공유 몇 개. 또 이쪽에 또 보면 라이크 몇 개, 댓글 몇 개, 공유 몇 개. 두 종류로 나와요. 나중에 책에도 아마 보면 어딘가 그 그림이 있을 텐데. 네. 자, 그러면 혜진 씨가 한번 눌러보신 적 있어요? 이렇게 그 도달 수치를 딱 눌렀을 때 이렇게 옆에 이렇게 추가로 인사이트 그 도달 결과 수치가 뜨는 거 본 적 있어요? 네. 그러면요 여기 보면 첫 번째 이건 합산 수치예요. 네. 그리고 여기 중간에 보면요 요거는 게시물에 대한 수치입니다. 라고 나오고요. 요건 그 다음에 공유에 대한 수치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게 있어요. 근데 처음에 제가 저도 이게 뭐 어떻게 이게 차이가 뭐냐 도대체 이거 연구해가지고 공부하는데 꽤 오래 걸렸어요. 이거 말씀. 예, 맞아요. 그거. 네. 나중에 이따가 시간 되면 한번 보여주고 싶은데. 자,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잠깐 보시면요. 이 첫 번째는 몇 건의 반응이 일어났습니다는요. 이 라이크, 댓글, 공유가 일어난 걸 전부 합한 횟수예요. 아, 네. 네. 실제로 합산해보세요. 세로로. 첫 번째 이제 세로로 합산해보면 숫자가 나오죠. 네. 맞죠? 자, 그러면 요 숫자는요. 네. 요거랑 요거를 더한 숫자예요. 여기 합산 수치는. 네. 요거 두 개를 또 더해보세요. 그럼 요게 맨 앞에 있는 숫자랑 맞아요. 요렇게 더해보면 네, 맞아요. 네. 그럼 요거하고 요거의 반응을 합한 숫자라는 얘기인데 첫 번째 열이 게시물에 대한 반응은 뭐고 공유에 대한 반응은 뭐냐? 이건 뭐냐면요. 게시물은 내가 올린 포스트 있죠? 네. 네, 내 포스트. 이 내 포스트에 붙었던 여기 공유, 여기 라이크, 코멘트 요 숫자예요.
실제로 이 첫 번째 게시물하고 요 숫자를 비교하면 맞을 거예요. 선녀라고. 그럼 두 번째는 이 공유했다는 건 뭐냐? 이건 뭐냐면요. 내 팬들이 1차적으로 내 게시물에서 직접적으로 올린 반응이 누군가한테 전달이 돼가지고 그 전달된 사람으로부터 내 팬이 아니었는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우리 팬이 아니야. 우리 페이지에다 좋아요한 사람이 아닌데 그 사람들이 일으킨 반응의 횟수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라고 해야 돼요? 연쇄 추가 전파가 일어나는 횟수예요. 2차 전파죠. 2차 전파. 조금 어렵죠? 네. 예. 내 팬들이 직접적으로 일으킨 반응이 이 가운데 줄이고요. 네. 가운데 열이지, 열. 그 다음에 맨 끝에 오른쪽 끝열이 내 팬이 아닌 사람들이 팬들의 반응에 의해서 추가적으로 전달돼가지고 예, 파생된, 연쇄 파생된 추가 전파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숫자는요. 네. 어떤 글을 내가 올렸는데 이 글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돈을 안 내고 예? 네. 자연 전파가 크게 됐을까를 보는 시점은요. 여기입니다. 팬도 아닌 사람들이 또 공유를 해주는 거예요. 내 팬들은 그나마 나랑 이미 그 브랜드 입장에서 친구 관계를 맺은 사람들이라고 봐야 되니까 네. 뭐 조금 좋은 글이 있으면 공유해가는 거 가능하잖아요. 네. 애시당초 구독하겠다고 구독 신청을 한 사람들이고 이 내용이 괜찮으면 뭐 자기 친구들한테도 퍼나를 수 있잖아요. 그건 얼마든지 기대할 수 있는데 그렇게 전파된 거를 우리 팬도 아닌 사람이 또 공유를 한 거예요. 아 이거는 장난 아니죠. 왜? 내 팬도 아닌 사람들이 내가 올린 글을 어떻게 간접적으로 보고 나서 그거를 다시 자기 친구들한테 공유를 시킨 거거든요. 그 얘기는 이 글이 그만큼 아까 얘기했던 전파 가치가 있는 글로 이 사람들한테 느껴졌다는 거예요. 나 혼자 보기엔 아까웠던 글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실제로 여기에서 이제 공유가 제 2차 열에서 파생 공유가 얼마나 일어나는지가 가장 핵심적인 지표다. 요 포스트 인사이트에서는. 자, 그러고 나면 그 밑에 또 뭐가 있어요? 클릭 수가 나와요. 나오죠, 밑에 줄에. 네. 클릭 몇 개, 사진 클릭 몇 개, 링크 클릭 몇 개, 이렇게 나오죠. 그 사진 클릭은요, 여기, 이 포스트에 있던 사진이 조그맣잖아요, 원래. 네. 이렇게 모바일로 보면. 클릭하면 좀 더 크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사진을 좀 더 크게 보고 싶은 욕심이, 아니면 사진이 한 장만 있는 경우가 아니라 여러 장 있을 때는 밑에 붙은 사진들은 이렇게 눌러야지 크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진을 확대해서 볼 목적으로나 아니면 더 크게 볼 목적으로 사진을 클릭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이 본문에다가 이거는 뭐뭐에 대한 소개예요. 좀 더 자세한 사항을 보려면 우리 사이트 뭐뭐뭐로 오세요라고 이렇게 링크를 붙여놓는 경우 있죠. 네. 요 링크 클릭이에요. 아. 사진 클릭이 있고 이 클릭은 사진 네. 클릭이 있고 링크 클릭이 있어요. 만약 요게 페이스북에 만들어져 있는 포스트고 요 포스트에다가 우리 신상품이 나온 거를 뭐 이미지하고 간단한 상품 설명하고 해가지고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쇼핑몰에 요 상품에 대한 상세 소개 페이지로 와주세요라고 그 상세 페이지에다 링크를 여기다 붙여놨다. 요걸 클릭하면 바로 우리 쪽 쇼핑몰로 넘어와서 직접 구매까지 가능하잖아요. 사실 우리가 광고를 왜 해요? 요거 하려고 해요. 어떻게든지 우리가 팔고자 하는 물건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고 주문 버튼이 붙어 있는 그 페이지로 최종적으로 사람들을 끌어와서 그 주문 버튼을 누르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어떤 포스트를 페이지에 올렸을 때 그 포스트가 우리가 원하는 마지막 전환 효과 있죠. 전환. 네. 이게 이제 구매 전환이 됐든 혹은 유입 단순히 클릭 전환이 됐든 네. 이 전환을 일으키는 핵심적인 페이지에서의 핵심 키는 요거예요. 본문에 붙여진 링크를 링크. 클릭하고 넘어오는 횟수. 어. 네, 요거가 만약 발생했다. 몇 개라도. 네. 그러면 그 포스트는 매우 성공한 거예요. 암만 많이 전파가 됐더라도 이 글이 뭐 수많은 사람들한테 도달이 되고 아무리 많은 반응들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이 마지막에 이 우리 상품으로 넘겨오고 싶었던 링크가 붙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링크가 제로다. 그러면 그거는 그냥 페이지에 게시물이 홍보된 것 뿐이에요. 그 자체로서 우리 그 뭐 쇼핑몰이면 쇼핑몰, 뭐 우리 상품을 좀 더 직접적으로 구매를 하도록 유인하는 데는 실패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가능하면, 예, 가능하면, 뭐 그런 상품을 굳이 그 팔 목적이 아닌 그 페이지 컨텐츠라면 일부러 다 갖다 붙일 필요는 없지만, 만약에 그런 그 우리 컨텐츠하고 연관되어 있는 어떤 상품이 있다든가, 혹은 그걸 팔려는 어떤 물이 있다든가 했을 때는, 가능하면 이 사진에다가 링크를 시키든 아니면 실제 본문에다가 링크를 뿌려주든 별도의 링크가 있는 게 훨씬 좋을까요? 좋아요. 그쵸. 네, 그래서 이 포스트를 운영하실 때는 그 사진은 꼭 좀 필요하고요. 일단 사진이 하나라도 있어야지 눈길이 멈추는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 사이트로 넘겨오고 싶은 그 링크가 있을 때는 링크를 어떤 형태든 삽입해 놓는 게 나쁠 게 없다. 본문에요. 예. 아니면 정 본문이 안 되면 사진에라도. 네. 사진에 그 링크를 노출시키려면요, 그 실제로 사진에 이렇게 뭐 밑에 이렇게 링크를 써서 URL을 클릭하라는 게 아니고요. 혹시 그 멀티 이미지 그 슬라이드 형식의 이 포스트를 해보신 네. 적 있어요? 예. 해본 적은 없는데 뭔진 알아요. 그래요? 네. 아니 그건 해봐야 되는데. 아, 그래요? 예. 사진을 한 장 달랑 올리거나 네. 혹은 사진을 뭐 여러 장을 이렇게 한꺼번에 올리는 경우 있잖아요. 네네. 그거를 이거는 고급 팁이라서 나중에 제가 네네. 따로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요. 네. 어디쯤에 있냐면 이걸 미리 좀 이게 좀 이건 선행학습인데 예. 개정판을 보시는 분들은 모르겠고 만약 이거 막 크게 바뀌지 않았다면 여기 있다. 혹시 우리 책에 331페이지 혹시 한번 열어볼래? 31페이지 슬라이드 광고형 멀티 이미지 링크 포스트 응용하기 네. 뭐 이런 그 제목 나오는 거 있어요? 331이요? 예. 아니요. 뭐라고 나와요? 제목이. 주변 지역 공부하기. 그러면 주변 지역 공부가 이거 좀 넘어가야 되는데 한번 줘보세요. 네. 자, 이 표딱지가 이 파랗게 붙은 개정판 안 갖고 있는 분, 개정판이 아니신 분들은 331페이지를 보시고요. 제목은 슬라이드 광고형 멀티 이미지 링크 포스트 활용하기, 응용하기 이렇게 돼 있고요. 네. 새 개정판이 조금 페이지가 늘었기 때문에 아마 조금 조정이 된 것 같은데 페이지 수가 여기 있다. 개정판은요 336페이지로 바뀌었네요. 네. 이 뒷부분은 좀 수정이 일어났었어요. 예. 개정판을 갖고 계신 분은 336페이지를 보시면 내용은 똑같아요. 예. 그 내용이 뭐냐면 어떤 포스트를 올릴 때 네. 단순히 사진을 한 장만 달랑 쓰는 게 아니라 2장, 3장, 4장, 그러니까 최고로 아마 10장까지 쓸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요거를 겹쳐서 이렇게 사진 끝에 이렇게 나와요. 한 장 넘길 때마다. 오른쪽 화살표가. 그래서 여기가 이미지 1이면 요거 이미지 2, 이미지 3, 이미지 4 이런 식으로 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 사진에 포스팅을 할 때 어떤 그 포스팅 조건을 주냐면 네. 사진이나 동영상을 올리는데 낱장으로 올리지 않고 그 멀티 이미지 그 각마다 해석이 잘 안 돼가지고 캐러셀인가 이렇게 뭐 좀 스펠링도 쓰기 어려운 그런 용어로 나온 게 있어요. 캐러셀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우리 그 놀이공원 가면 삥삥 도는 그 회전목마 있죠. 그걸 캐러셀이라고 그러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한 바퀴 돌면 새로 또 나온다는 거야. 아이폰에서는 된대요. 아이폰에서는 여기 만약 4장의 이미지를 쓰잖아요. 4장 끝나고 오른쪽 막 누르면 다시 또 1번으로 돌아온대요. 안드로이드는 안 돼요. 네, 돌아와야 돼요. 그렇게. 네. 네. 그래서 어쨌든 그걸 그 회전목마형 그 이미지다. 뭐죠? 이미지, 멀티 이미지. 이미지를 한 장만 쓰는 게 아니니까. 네. 멀티 이미지 포스팅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광고에도 가능하고요. 원래는 광고에서 시작됐다는 그 기법이에요. 근데 이거를 일반 페이지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페이스북이 허용을 했거든요. 네. 자, 그러면 이게 어떤 기능이 가능하냐면 이 멀티 이미지 포스팅에서는요. 네. 요 이미지를 여러 장 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네. 요 이미지 각각마다 요렇게 이렇게 마우스를 이렇게 올려보면요. 요렇게 고리 모양의 링크를 하라는 그
버튼이 이렇게 떠요. 이렇게 동그랗게. 요거를 띵 하고 클릭하면요, 요 상품 각각에 대한 링크를 별도로 입력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네. 요 포스트를 쓸 때 내가 네네. 링크 하나를 뚝 딴 데서 복사해 가지고 그 글쓰기 창 있죠, 거기다 뻥 집어넣으면은 그 링크를 타고 어떤 사진들을 갖다 붙여도 동일한 캡션과 동일한 제목과 동일한 링크가 일률적으로 붙어요. 일괄적으로. 근데 이거를 하나하나 이렇게 링크 그 아이콘 얘를 누르면 하나하나 수정해서 다시 넣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밑에 살짝 이렇게 이미지 제목들이 이렇게 붙거든요. 네. 각각에. 이 이미지 제목도 이렇게 클릭하고 들어가면 수정할 수 있어요. 그러면 만약 우리 상품이 신제품이 3종 세트가 나왔어. 그럼 3종 세트 A 상품은 뭐 링크가 이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에 대한 상품 제목은 뭐 신상품 1이에요. 또 요거 링크 다시 붙여서 붙여주고, 얘는 신상품 2라는 거예요. 얘는 신상품 3이에요. 라고 요 이미지에 대한 그 설명, 타이틀 또 다 개별적으로 다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면 여기에 뭐가 뻥 뜨냐면, 내가 올린 이미지가 아니어도 마지막 5번째, 예를 들면 뭐가 뜨냐면요, 우리 페이지에 로고가 떠요. 오. 우리 페이지 로고 있죠? 네. 로고. 여기 우리 페이지에 로고가 이렇게 딱 뜨면서 로고가, 그리고 어떻게 해요? 여기다가 어느 사이트로 오세요라고 따따따 무슨 닷컴 이렇게 자기 로고를 표시해 줄 수 있어요. 물론 요거 클릭해도 요 원래 우리가 잡았던 링크 그쪽으로 넘어가요. 예. 자, 그런 식으로 내가 여러 개의 이미지를 개별적으로 각각의 링크를 붙여주면서 각각의 타이틀, 이미지별 타이틀을 붙일 수 있는 그런 그 포스팅 기법이기 때문에 상품 종류가 굉장히 여러 가지를 갖고 있는, 구색을 갖추고 있는 그런 쇼핑몰에서는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 포스팅 기법이고, 또 실제 효과도 많이 본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건 포스트를 올릴 때도 이런 식으로 올리시면 일반 그 광고를 하는 그 부수적인 효과랄까, 그런 것도 좀 기대할 수가 있거든요. 잘 쓰셔야 돼요. 이게 화방객 같이 이렇게 여러 개의 품목을 다방면으로 다루시는 쪽에서는 이게 너무 자주 쓰면은 이제 완전히 홍보, 뭐 장사하는 그 페이지처럼 느껴져서 조금은 좀 그럴 수 있지만, 일주일에 한두 번 쓰는 건 크게 문제 안 될 거예요. 네. 왜냐하면 그만큼 여러 사람들한테 다양한 정보를 주는 효과도 있는 거거든요. 네. 뭐 여기도 보면 여기 뭐 이젤 관심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뭐 붓에 관심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뭐 물감에 관심 있는 사람도 다 다를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한 세트로 쭉 나오면 이렇게 스크롤 해보다가 자기가 관심 있는 쪽만 좀 더 깊게 보면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자, 이제 다시 돌아와서 이 게시물 홍보하기, 광고 얘기하다 이렇게 넘어가고 그랬는데 게시물 홍보하기로 광고를 하면 편하긴 해요. 네. 금방 그 몇 가지 조건만 띡띡띡띡 그 옵션 줘가지고 네. 그냥 바로 시작하면 끝나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게시물 홍보하기를 하면요, 어떤 한계가 있냐면 타겟을 정하는데 약간 제한이 있어요. 제약이랄까? 네. 아주 디테일한 타겟팅을 얘가 허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기본 타겟팅 정도에 해당하는 효과들이 좀 주로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게시물 홍보하기를 통해서 하게 될 경우에 페이스북에서 딜을 하고 들어옵니다. 뭔 얘기냐면, 여러분이 직접적으로 포스팅을 할 때 광고를 안 해도 이 정도가 뿌려졌던 이 게시글인데요, 조금 더 많은 사람들한테 뿌리고 싶으시면 저희한테 돈을 좀 내세요. 그러면 저희가 몇 명한테까지 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딜을 하고 들어오는데, 이 홍보하기 딱 누르면 제일 먼저 얘가 얼마를 내시면 몇 명에게 뿌려줄게요. 몇 명에게 도달 가능하게 해주겠습니다 라고 일종의 딜을 해와요. 딜. 얼마? 보통은 뭐 5,600원 정도부터 시작할 거예요. 이게 뭐 점심 한 끼 정도 값이기 때문에 5,600원 정도 내시면 몇 명에게 최저 몇 명에서 최고 몇 명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딜을 해와요. 어디? 매일 일 기준으로. 그래서 잘 보시면 5,600원 정도를 내면요, 최저하고 최고 요 사이 중간값 정도를 보장을 해주는데요. 보통 아마 제 예상에 5,600원이면 아마도 한 몇 번 정도? 한 600번? 예를 들어서 한 600회? 600 도달?
이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페이스북이 보통 하나의 광고를 한 사람한테 도달하는 비용으로 한 8원에서 뭐 좀 많으면 10원 정도를 요구하거든요. 그러니까 최저로 치면은 뭐 한 7, 8원, 최고로 치면은 한 뭐 10원. 네, 그 정도에서 그 딜을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5,600원을 냈다 그러면 이게 꽁 하나 친다고 치면 네, 지우면 한 560명 정도한테 보이게 해준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 그거보다는 좀 더 많이 보여줍니다. 한 600에서 뭐 한 800명? 네. 이 정도를 보여준다고 할 거예요. 물론 이거는 페이지에 팬들이 얼마나 있느냐, 그 아이템에 대한 뭐랄까 종류 이런 것들이 어떤 사이트, 어떤 페이지냐에 따라서 요거는 조금 다르긴 해요. 근데 대체적으로 5,600원당 얼마 정도 도달이 추가로 될까? 내가 한번 어림짐작을 하고 싶으시면요, 그냥 뒤에 있는 공을 하나 떼세요. 그러면 최소한 저 정도한테는 도달이 추가로 되겠구나. 내가 돈 오늘 한 끼 굶으면 몇 명 정도한테 이 포스트를 더 도달시킬 수 있겠구나 라는 감을 잡으실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요거를 페이스북이 딜을 해주는 겁니다. 광고 유포 경로 혹은 유포 범위에 대해서 저한테 돈을 이 정도 내시면 이만큼 더 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게시물을 홍보해 주는 건데, 이거를 다 돈을 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페이스북 광고를 다 내가 친구망도 없고 팬도 별로 없어가지고 자연 도달을 시키기는 한계가 있고, 그러니 일단 급한 마음에 전부 돈으로 이걸 해결하겠다라고 하면 현실은 이렇습니다. 아주 냉혹합니다. 아주 냉혹해. 내가 점심 한 끼를 굶어서 우리가 전달할 수 있는 그 범위의 수는 600. 많아 보이죠? 근데 문제는 아까 얘기했죠. 이 도달의 숫자 대비 실제로 만약 이게 이제 링크를 클릭시키는 게 목적이었다면 이 도달로부터 링크까지 도대체 몇 프로나 일어나냐는 거예요. 요 글이 100명한테 도달됐다고 칩시다. 여기 링크 하나라도 클릭될 것 같으세요? 답 없어요. 제가 지난번에 그 우리나라 그 CPC에 대해서 얘기해 드린 적 있나요? 아니요. 그 얘기는 안 해드렸죠? 네. 자, 그 얘기는 오늘 하는 걸로 오늘 마무리합시다. 네. 몇 시죠? 지금 11시 35분이요. 벌써? 네. 그럼 딱 1시간 정도 한 거죠? 네. 제가 지지난주 해보니까 너무 길어지는 느낌이 없잖아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 게시물 홍보하기로 광고를 할 때 네. 5,600원에 만약 6,700명한테 도달한다면 네네. 보통 하나의 그 노출 도달당 한 10원 좀 안 되는 정도의 비용인데, 이 비용이 과연 싼 거냐 비싼 거냐 그 내용을 한번 설명해 드리는 걸로 마무리할게요. 이거는 앞으로 여러분이 남은 시간 동안 페이스북에 광고를 접하실 때도 매우 중요한 기초 원리입니다. 그래서 그거 정리하는 걸로 오늘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돈을 내고 광고를 하면서도 사람들이 도대체 내가 돈을 많이 쓰는 건지 뭐 적게 쓰는 건지, 이게 정말 내가 광고비로 써도 되는 금액인지에 대한 감들이 없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특히 페이스북은 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쪽수 도달 수만 언뜻 바라보고 나서 저 정도면은 한 끼만 굶어도 뭐 600명한테 도달된다고? 그럼 뭐 한 끼 굶지 뭐. 점심 한 끼만 굶으면 저 정도 또 추가로 시켰을 텐데, 내 그 아무리 포스트 기껏 넣어놔봐야 몇백 명도 안 보고 맨날 거기서 그만인데, 화방뉴스는 보통 글 하나 올리면 몇 명이나 보통 도달수가 찍혀요? 저희 34,781명이요. 여긴 지금 10만이 넘은 팬이 있으니까 이제 그게 가능한 거고,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통상 1,000명, 2,000명만 돼도 팬이 적지 않은 거예요. 일반인들이 운영할 때는. 근데 그 사람들이 글 하나 올려가지고 실제로 이게 도달이 몇 배나 될 것 같아요. 저만 하더라도 2,500명의 팬이 있는데 또 2,300이 겨우 나온다니까요. 물론 이제 좀 신경 써서 쓰면은 1천 나오죠. 근데 뭐 크게 그냥 매일 일상을 올리듯이 특별히 아까 얘기했던 뭐 재미나 흥미나 뭐 감동, 뭐 정보 이런 거 없이 그냥 일상적으로 쓰면요 한 3,400밖에 안 나와요. 자, 그런 상황인데 하물며 이것들이 500명, 600명한테라도 내가 한 끼만 굶어서 전달이 된다면 안 해볼 건 없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이 문제를 한번 생각하셔야 되죠. 제가 올 들어서 가장 많이 그 사람들한테 가르치고 있고 전달하는 내용인데요. 우리나라에서 평균적으로 쇼핑몰 같은 거 운영하는 데 있죠. 온라인에서 어떤 상황이 나타나는데 보시면
요런 거예요. 만약 내가 어떤 그 전환이라고 그래요. 물건을 구매하거나 판매하는 거. 요거를 10개를 팔고 싶다. 예를 들어서 이게 목표예요. 전환 목표. 최종 목표. 뭐를 해서? 광고를 시작해서. 스타트. 광고 스타트. 자, 이게 그때 중요한 건 온라인에서 일어나야 돼요. 물론 이제 오프라인에서 하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온라인의 전환을 이만큼 일으키려면 우리 페이지든 우리 사이트든 사람들이 일단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가게에 들어와야지 물건 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때 필요한 게 방문이에요. 이거 유입이라고 합니다. 네. 10개의 전환을 일으키려면 몇 명이 방문해야 되는 것 같아요? 10개 전환이요? 네. 10개 전환이면. 그러니까 내가 만약 쇼핑몰 운영한다고 쳐. 화방에도 쇼핑몰이 있으니까 쇼핑몰 운영을 이제 관리를 하는데 10개를 팔고 싶어, 오늘. 몇 명이 들어오면 우리 사이트에 10개가 팔릴까요? 100명? 100명.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올해 그 크리테오라고 하는 그 광고 전문 서비스가 있어요. 주로 상품 광고 위주로 많이 하고 이게 타겟팅 해서 하는 광고인데 그쪽에서 약 400만 거래 정도. 네. 400만 거래를 우리나라에 이제 소위 말하는 패션이나 뭐 이런 쪽에 쇼핑몰 운영하는데 400만 거래를 가지고 분석을 하는 결과 평균 2.5% 정도 전환이. 좀 많이 되면 한 2.78%, 그러니까 한 2.8%, 3% 미만입니다. 2.5에서 3% 미만. 네. 자, 근데 이걸 2.5%로 잡아봐요. 네. 자, 100명이면 몇 명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몇 개 팔린다는 얘기예요? 이거 보면서 한번 계산해 보세요. 100명, 퍼센티지가 100명당이잖아요. 네. 100명 중에 2.5명이라는 얘기예요. 이해하시죠? 더 많이 들어야 되는. 나 이렇게 팔아야 되는데, 그럼 몇 개? 어. 여기 400명이 들어와야죠. 어. 그렇죠? 100명당 2.5명이니까 200명이면 5명이고 400명이면 10개잖아요. 그래서 400명이 실질적으로 유입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평균 전환율 2.5%에 의해서 10개가 팔려요. 자, 그러면 방문은 그냥 되나요? 노출이 됐으니까 누군가 클릭하고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네. 여기서 노출 혹은 사람 숫자로 치면 도달이 일어나야 돼요. 통상 이 노출, 도달은 이제 노출이 복수로 중복돼서 노출됐더라도, 한 사람인 경우는 하나의 도달로 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노출 베이스로 이제 계산을 하는데요. 네. 자, 400명이 어떤 우리가 노출했을 때 클릭을 하고 들어오려면 몇 번 정도나 노출이 돼야지 400명을 우리가 들어오게 할 수 있을까요? 800? 800. 그러면 2명 중에 1명 들어온다고? 실질적으로 요거를 갖다가 우리가 전문용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CTR이라고 합니다. CTR이요? 클릭 스루 레이트라고 해가지고요. 클릭을 통과시킨 비율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걸 그냥 우리말로는 클릭률. 몇 번 노출됐을 때 몇 클릭이 발생하는가. 네. 요걸 하는 걸 이 CTR이라고 해요. 굉장히 들어봤어요. 광고에서는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CTR. 네. 내가 어떤 광고를 돈 주고 때렸어요. 이 광고 효과가 얼마나 있었나요? 라고 얘기하면요. 이 에이전시나 이 광고쟁이들이 그거 CTR이 얼마 정도 나왔어요. 라고 얘기해요. 노출 대비 클릭률. 몇 번 뿌렸더니 그 중에서 클릭이 몇 번 발생했어요. 라는 뜻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CTR이 실제로 그럼 어느 정도냐? 네. 1% 나오면 잘 나오는 거예요. 1%. 아. 페이스북이 한 2, 3년 전만 하더라도 광고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이게 0.2% 시작했거든요. 지금 1.6%까지 나옵니다. 페이스북인 경우. 구글 같은 경우도 이게 지금 아직 한 0.4% 정도밖에 안 돼요.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페이스북은 그나마 그런 다른 배너 광고, 디스플레이 광고에 비하면 2배 내지 3배 이상 높은 거죠. 자, 그렇다 하더라도 1%대예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계산해 보세요. 400명이 들어와야 돼요. 근데 평균 클릭률은 1%밖에 안 돼. 몇 명한테 도달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800이 아니라 공이 2개 더 붙여야 되잖아. 400이 공이 2개 더 붙여야 되잖아. 1%니까. 100명 중에 1명이 들어오니까. 4만 명한테 뿌려야지 400명이 들어오죠. 자, 와.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봐. 아까 5,600원을 내니까 네. 600명 정도 혹은 700명한테 보여준다고 했어. 네. 이게 따져보니까 단가가 한 8원? 7원 내지 8원 정도 돼. 네. 자, 좀 싸게 7원 잡았다고 쳐요. 네네. 4만 명한테
페이스북이 딜을 해서 요구하는 대로 곱하기 7을 해주면 얼마가 들어요? 4, 7에 28만원. 이게 페이스북에, 3만 명 도달이 28만 원. 지금 페이스북이 아까 제가 얘기했죠. CPM 아까 처음 시작되겠죠. 네. 이 CPM이 지금 한 6불 정도 되거든요. 무슨 얘기예요? 1000명한테 네. 1000명한테 보내는 비용이 6불, 우리 돈으로 한 7,200원 정도.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1000명한테 보낼 때 7,000원이 넘는다는 얘기는 한 번 보여주는데 7원 정도 든다는 얘기거든요. 이걸 실제로 아까 게시물 홍보하기 띵 눌러보면 걔가 그런 식으로 딜을 해서 요구를 해요. 한 끼 굶으세요. 5,600원 내시면 내가 몇 개 보여줄게요. 몇 명한테 보내줄게요. 그 얘기를 한다니까요.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요거를 그대로 7원으로 계산을 하면 요 7원만 계산을 하더라도 4만 번의 노출을 일으키려면 우리가 광고로 결국은 28만원어치 페이스북 광고를 집행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건 그래도 쳐. 자, 그러면 10개 팔았는데 매출이 얼마 나올 건데, 이거? 온라인 그 상품들이요, 5만원만 넘어가면 이 구매율 확 떨어집니다. 맞아요. 네. 5만원이 한계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5만원에, 이게 매출이에요? 네. 네. 매출을 5만원 하면 50만원이죠? 네. 이렇게 팔았으니까. 네. 50만원 매출에 실제 수익은 얼마나 나올 것 같아요? 하방레스는 좀, 마진율이 좀 높은지는 모르겠지만, 10%, 20%만 나와도 잘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진짜 우리 잘 나왔다고 치고, 제조업은 이게 10%도 안 돼요. 아. 제조업 마진은. 유통 쪽이니까 그나마 한 20%, 아주 기본 장비나 시설 들어가는 거 없는 거 있죠. 소프트웨어 이런 거. 이런 건 사실 이제 워낙 수익률이 높은 거지만, 대체적으로는 수익률이 10%, 20% 넘기기 힘들어요. 우리나라 대부분의 쇼핑몰이에요. 제조 이쪽은 몇 프로 정도 나요? 5%? 대부 제조 쪽은 한 5%, 7% 나오면 잘 나오는 거예요. 옷 쪽은요? 옷 쪽은 모르죠. 그건 제조는 옷은 항상 유통을 끼고 들어야기 때문에 대부분. 그래서 좀 후하게 쳐서 왜냐면 이게 수익이라는 거는 자재비, 그다음에 인건비, 유통비, 홍보비로 다 빼고 순수하게 내가 남는 돈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수익을. 이거 정말 많이 잡아서 20% 잡아도요. 얼마? 10,000원 남는 거잖아요. 네. 5만원 팔았을 때 20% 잡으면 1만원이잖아요. 네. 10개 팔면 10만원이잖아요. 곱하기 10개를 팔았을 때 우리는 10만원 얻을 수 있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이 광고를 계속 돌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페이스북 광고 싸다고 해가지고 한번 해봤는데 내가 10개 팔려고 했더니 400명이 필요하고 400명한테 들어오게 만들려고 클릭을 요청하려고 했더니 그거에 100배인 4만 번을 노출을 해야 되는데 4만 번 노출하려고 광고 하다 보니까 28만 원이 들어. 근데 내가 이 매출을 해가지고 수익을 20%를 그렇게 잡아도 내가 얻을 수 있는 그 수익은 10만 원밖에 안 돼. 이건 얼마 마이너스? 마이너스 18만 원. 들어간 돈은 28만 원인데 나오는 수익은 10만 원이면 마이너스 18만 원.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돈을 안 쓰고 네. 이렇게 광고를 하는 것보다 그냥 저번에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아싸리 좋은 콘텐츠를 아싸리. 아싸리 좋은 콘텐츠에 좀 더 집중하는 게 더 낫겠네요. 근데 비밀이 있어요. 뭐요? 자, 요거를 이대로 만약 계속 반복해서 광고를 한다 그러면은 그건 누가 봐도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그런 짓을 왜 해요? 안 하는 게 낫지 차라리. 안 하면 차라리 이게 손해나 덜 나지. 비밀은 다음 시간. 뭐야? 그 예고편만 알려주세요. 예고. 네. 자, 어떤 여기에서 건지요? 어떤 우리가 장치를 걸어야 되냐면, 네. 이 돈에 한 번 나가는 28만 원의 광고비를 이제 어떻게든 줄여야 될 거 아니에요? 줄이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어요. 하나, 요 퍼센트를 올리면 돼요. 전환율을. 400명이 들어왔는데 10개가 팔리니까 이게 5%까지 올렸어, 전환율을. 네. 그럼 어떻게 해요? 20개를 팔 수 있잖아요. 네. 똑같은 400명이 들어왔는데도. 네. 예. 그럼 20개를 팔면 당연히 이제 수익이 배가 될 테니까 네. 20만 원이 되고, 이제 그럼 마이너스 8만 원밖에 안 남네. 안 나네. 자, 이게 첫 번째 방법. 어떻게든지 우리 사이트에 온 사람한테 실제 구매를 하게 만든다. 그러려면 뭐를 잘해야 돼요? 상품에 대한 설명이 정말 잘 돼 있어가지고 그거를 쭉 읽고 났더니 주문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안 할 수 없는 충동을 느끼게 해야 돼요. 요게
전환율을 높이는 그 가장 그 관건입니다. 네. 그 사람한테 혜택을 주든지 정말 당장 물건을 안 사면 자기가 막 손해를 볼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을 줄 수 있으면 이 전환율을 정말 잘하는 쪽은 5%까지 올리는 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방법 하나. 1. 전환율을 높여라. 네. 자, 또 전환율을 높일 수는 없어. 이거는 그냥 정해져 있어. 2.5%. 평균이기 때문에 거의 바꾸기 힘들어요.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일은 클릭률을 높여요. 그렇죠. 두 번째, 클릭률을 높이는 겁니다. 요게 1%밖에 안 됐잖아, 지금 클릭률이. 네. 요거 2%를 올릴 수 있으면. 그러면, 이제는 400명을 유입을 해오는데 4만 번이 필요한 게 아니라 2만 번이면 해결되잖아요. 네. 네. 이게 2%로 올라갔으니까. 건당 2%면 100명당 2명이 들어오니까 2만 명만 해도 200명이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게 두 번째입니다. 요게 근데 무지 어려워요. 페이스북도 0.2%에서 1.6%까지 오는데 4년 걸렸다니까. 네, 정말 어려워요, 이거. 클릭률을 높이는 게. 클릭률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요? 노출을 광고로 하잖아요. 광고가 정말 섹시해야 돼요. 정말. 네, 카피 한 줄이, 와, 이거 안 눌러보면 안 될 것 같아. 이미지 하나 떠 있는 게, 이게 뭐야, 이게 뭐 무슨 이미지인데 이런 게 있어. 안 눌러보면 안 될 것만큼 뭐죠? 매력적이게. 그렇죠. 사람들 이렇게 끌어들일 수 있는 뭔가가 이 광고, 컨텐츠에 나타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절대로 클릭률이 평균에서 올라가지 않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수익을 높여서 내가 절대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광고비를 세이브하거나 이제 뭐 낮출 수 있는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게 두 가지다. 하나는 전환율을 높이든가 클릭률을 높이든가. 근데 또 하나 방법이 있어요. 아, 뭘까? 뭘까? 그게 이제 다음 주에 설명을 할 건데. 네. 자, 이제 여기서 잘 생각해보세요. 설령 이렇게 이걸 2배로 높이고, 뭐 이걸 2배로 높이도 해도 여전히 마이너스잖아요. 10만원 컴플레이트 해도 결국 마이너스 8만원 나오잖아요. 2배로 올렸는데도. 자, 이 광고를 계속해서 돌린다면은 당연히 적자 상태를 못 변하게 되고요. 망하는 지름길인데. 네. 자, 여기서 하나, 매직. 마술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방문을 했죠, 사람들이. 방문을 하면, 예, 누군가가 우리 사이트에 방문을 하면, 이 방문한 사람들의 리스트를 내가 얻을 수 있다. 얘기가 달라집니다. 한번 보세요. 여기 첫 번째 광고했던 것처럼 4만 번 노출해가지고 400명이 들어왔다 그러면 이 노출된 횟수 대비 들어온 사람 사이에 몇 명이 빠져나간 거예요? 몇 번에 해당하는 게 39,600명이 1도달 1노출이었다고 친다면 가정하면 39,600명이 사라진 거죠. 네. 오로지 400명만 남았으니까. 네. 이 39,600명은요, 어디로 사라졌는지 나도 몰라요. 왜? 클릭도 안 하고 사라졌으니까. 분명히 내 광고에 노출됐던 그냥 사람인데. 지나갔던 네. 사람. 그냥 나한테 관심 없는 거 누가 웹불에서 익숙했냐 그러면서 그냥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지도 알 수 없어요. 돈은 분명히 곱하기 7원 나갔어요. 반장하죠. 4만 명 곱하기 4,7에 28만 원에서 여기 400명한테 들어가는 비용 4,7에 2,800원. 요거 빼고 나머지 금액은 다 날아간 거예요. 아까워라. 공격을 못 잡아요. 아무 적도 없어요. 자, 근데 이 400명은 다행히 들어왔잖아요. 네. 그러면 이 사람들을 만약 내가 리스트로 묶을 수 있다면 400명 중에서도 10개밖에 안 샀잖아요. 또 몇 명이 빠져나간 거예요? 390명이 또 빠져나간 거예요. 또 이 중에서도 390명한테 들어갔던 2,800원에서 여기 10개 70원어치 빼고 나머지 또 날아간 거야. 만약 이 사람들의 리스트를 내가 얻을 수 없었다면 네. 예, 그러면 또 어떻게 해요? 이제 내가 유일하게 이 28만원어치 4만 번의 노출을 일으킨 이 성과는 오로지 10명의 DB밖에 없는 거예요. 이 물건을 구매한 사람이 자기가 물건 받으려고 자기 연락처랑 주소랑 이런 거 남겼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외에는 없어요. 아무도 없는 거죠. 4만 명한테 노출해놓고서. 이런 황당할 때가. 가능할 수도 없는 그런. 근데 이게 온라인이기 때문에 가능한 게 이 리스트를 만들 수 있어요. 그건 다음 시간에? 예. 이 리스트를 만들면요. 네. 마술이 일어나요. 아, 정말요? 이게 이 광고비가 기하급수로 줄 수도 있어. 자, 다음 그래서 주에 꼭 들어야겠네. 예, 오늘 제가 해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1시간이 꼭 넘어가더라고요. 1시간 안에 끝내보려고 애를 쓰는데 네네. 오늘은 이제 그 페이스북 페이지 얘기를 하면서 광고하고 연동되는 부분을 조금 더 말씀드렸는데 네. 페이스북 광고를 어떻게든 해보겠다고 하시는 그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이면요. 오늘 저희 마지막에 설명드린 이 광고 사이클
몇 개를 팔 목표로 했을 때 몇 명이 우리 사이트에 유입이 되어야 되고 방문을 해야 되고 그 방문자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광고가 됐든 뭐가 됐든 몇 번의 노출을 시켜야만 하는지 그리고 네. 그 노출을 보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드려야 되는 광고비의 금액이 얼마인지 요 사이클에 대한 기본 도표를 평균치 베이스로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앞으로 쓰게 될 광고비가 좀 더 많이 쓰인 건지 적게 쓰인 건지 내가 계속해서 투자를 해도 마이너스를 극복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 원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그러면 광고비를 줄이면서 이 실제 목표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할 것인가의 비법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와, 알겠습니다. 예, 오늘 한 시간 넘게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네.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아, 그리고 예. 뭐 질문 들어온 거 있어요? 아니요. 뭐지? 이 상품 네. 책은 네. 제가 링크로 댓글 고정해놨으니까 그 오케이. 링크 타고 들어가시면 예, 구매하실 댓글 수 링크 있습니다. 따로 우리 그 그룹이나 이쪽에 넘겨 놓으셨답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 한번 확인하시고 책 구매하고 싶은 분들은 그 링크 이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오늘 예,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오후에 기쁜 즐거운 소식이 있기를 다 같이 바라면서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